예, 251페이지. 예, 실시계획, 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행자가 정해졌으니까 시행자는 뭘 할까요? 시행자는. 자, 우리 뭐 만성지구 택지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LH나 전북개발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시행자는 이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야겠죠. 자, 실시계획 작성은 누가 한다고요?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지정된 시행자가 합니다. 그런데 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한다. 거기에 줄쳐주시고. 자, 그러면 실시계획에는 뭘 포함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 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거든요. 그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사업에서는 누가 수립하냐면 시행자가 수립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지구단위 계획, 개발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시행자가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지구나 이런 데는 전주시가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LH와 전북개발공사가 당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실시계획은 뭐에 맞게 작성하라고요? 개발계획에. 개발계획에 지정권자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라. 이런 말 나오죠? 예, 그렇게 봐주시고. 그 밑에 이제 실시계획 내용에는 사업 필요한 설계도서라든지 자금계획, 그리고 사업 시행기간 등 기타 관련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해서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 그러면 실시계획을 작성했는데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인가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인가를 받을까요? 누구한테? 예, 지정권자한테 받죠. 아까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에서 조합이 시행자가 됐죠? 그럼 조합은 누구한테 사업계획 인가를 받는다고요? 평택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한테 인가를 받아요.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죠. 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니까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지정권자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다. 또 경미 나왔네. 싫은데. 자, 그래서 그 오른쪽에 이제 경미한 사항이 나오네요. 원래 변경은 똑같은 사항인데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은 안 받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주의.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경미하다고 했어요. 경미는 작아질 때, 면적이 작아지고 기간이 단축될 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1번은 누가나 이제 감속을 했으니까 쉽게 파악하는데 2번에 보니까 사업비용이에요. 사업비용. 사업하는데 사업비용이 얼마큼 들어갈지 사업비용이 예상될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에는 이제 실시계획에는 사업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용은 몇 %예요? 10%의 범위 내에서 증도, 감도. 그러니까 비용은 10% 범위 내에서 증액도, 감액도 경미한 사항이다. 그렇게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지정권자 인가할 때 여기서 또 기억할 것은 인가를 할 때 지정권자는 의견 청취를 해요. 근데 의견 청취는 어디 의견 청취냐면 하급행정청의 의견 청취죠. 하급행정청. 우리 전주시야 뭐 하급행정청이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만 아까 경기도 평택시에서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은 경기도지사한테 사업계획 인가를 받겠죠. 그래서 인가 신청을 하면 경기도지사는 누구의 의견 청취할까? 평택시장의 의견 청취한다는 얘기죠. 하급행정청. 만약에 국장이 지정권자다 그러면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다 그러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 청취죠. 여기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아니라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 그 지문들 기억을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보시면 사업계획 인가하고 인가했으면 뭘 해야 돼요? 얘를 고시해야죠.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그러면 고시하고 공람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어떤 효과 발생할까요? 라는 거예요. 효과. 사업계획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정권자가 그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효과는 사업 시행 효과 발생하겠죠. 그죠? 그런데 부수적인 효과로서는 이러이러한 의제사항이 있어요. 의제사항.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첫 번째 의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예, 인가고시된 내용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또 포함되고요. 지구단 계획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인가고시된 사업계획이 인가고시된 내용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이 있었으면 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계획도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불필요하게 행정력 낭비하는 거 막기 위해서 예, 이 고시된 내용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다면 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도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이제 제목 딱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면 후속 조치로서 뭘 해야 돼요?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지형도면 고시는 여기에 대한 고시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요?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하면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효과는 주된 행위를 할 때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수적인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면, 그래서 주된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받으면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서류도 받은 것을 본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관련 인허가 의제, 그죠? 주된 행위를 할 때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면, 예를 들면 저기 개발 행위를 또 개발 사업 하는데 농지면 농지 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산지면 산지 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가금을 필요하면 가금을 축조 신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인허가 인허가 받을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함께 서류를 제출해주면 받은 것으로 본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허가 의제,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의제되는 사항이 서류만 제출해주면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31가지가 나와요. 31가지가. 네, 31가지 암기합니까? 예, 암기하면 떨어지죠. 자, 그래서 함께 서류 제출해주면 받은 것을 본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인허가 의제. 자, 그 다음 뒤로 넘겨볼까요? 뒤로 넘겨보시면. 그래서 그와 실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시험에 예, 출제가 됐었습니다. 25회 때 문제네요. 한번 살짝만 나왔으니까 뭐 흐름 보죠. 개발법상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2번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국장이 아니라 하급 행정청이지 상급청의 의견 청취가 아니죠. 하급 행정청에. 그래서 국장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도지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 청취. 네,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는 뭐 여러 가지 서류 첨부하라고 그랬죠. 서류 첨부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이런 도면이라든지 이런 첨부가 돼야 된다. 이게 나와 있고, 그거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4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할 때 해당 법률 정하는 관계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출하면 인허가 의제, 그죠? 자, 맞고. 그 다음에 5번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 받은 후 사업비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면적이나 기간은 작아지면 되고 비용 같은 경우는 10% 범위 내에서 증도, 감도, 경미한 사항이죠. 경미한 사항은 인가 안 받아도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지문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공사 감리입니다. 감리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